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외신에서 토트넘의 뉴스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은 과연 이 풀백으로 누가 뛰어야 하냐, 우도기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워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윙으로 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좌측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기대해볼 만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애슬레틱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purs without Destiny 우도기. 데스티니 우도기가 없는 토트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아스날전에 어떤 라인업을 짜야 될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는 하죠. 이 우도기라는 선수는 사실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Who better represent the risk and reward? 그러니까 이 보상과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이 우도기만큼 잘 상징하는 선수가 없다.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이 데스티니 우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도기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 이 전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았다가,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이 극찬받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물음표가 이제 붙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요즘에 좀 질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도기에 대한 경기력도 좀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이제 일찍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른 이번 시즌에 봤을 때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20살 선수밖에 되지 않았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젊고 어린 선수인데,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굉장히 용감하고 봤을 때 굉장히 thrilling, 굉장히 재밌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캠페인이 끝나가면서 뭐 당연히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상도 있고 뭔가 최근에 이제 그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diminished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이 줄었다, 지지하는 정도가 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도기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도 이제 전했고, 뭐 영국 언론인 인디펜던트지 같은 경우에도 데스티니 우도기가 이제 이번 시즌에 더 이상 뛸 수 없다,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이틀 전에는 또 사카를 막기 위해서 우도기의 부상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도기라는 선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허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 이워비가 이제 우도기를 지나가는 장면, 돌파해내는 장면부터 시작된 이 실점 장면은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카스타뉴에게 패스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중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루키치에게 연결이 되면서 토트넘의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실점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도기의 뒤쪽에서 일어나는 장면들. 타운젠드가 들어가고 있을 때 우도기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었기 때문에 한참 멀리 있죠. 바클리에게 패스가 되고 이거를 그대로 옆에 있는 총에게 연결해가지고 총이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들도 이제 토트넘의 실점 장면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우도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하튼 수비적으로 그렇게 큰 공헌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랑가가 이제 네코 윌리엄스한테 이제 패스를 할 때에도 비슷한데, 우도기가 있는 이 자리 뒤쪽을 노립니다. 이 뒤쪽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를 상대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더벤이 쫓아가지만 여기에서 이제 개인 돌파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뒤쪽을 다시 한번 공략당하면은 다시 한번 공간이 비게 되죠. 여기에서 뭐 로메로가 와서 커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옆에서 또 크리스 우드까지 가면서 이게 또 마무리되고 토트넘의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상대하고 있는 팀들이 토트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중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 쪽에 이 토트넘의 풀백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인버티드로 올라갔을 때 이 뒤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77%의 공격이 측면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전술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우도기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2개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이번 시즌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 풀백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어떤 수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치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이 상대방 박스에서 공을 받는 횟수를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탑 4% 안에 드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공을 가로채고 이제 가져오는 능력도 탑 10% 안에 들고,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방해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안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공수 양면으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폼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부상까지 당했기 때문에 이런 우도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에는 벤 데이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에메르손 같은 선수들인데, 일단 우도기는 과거에 사카, 살라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도기가 굉장히 잘 상대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까라고 할 때 당연히 먼저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로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봤을 때 나름 이제 공격 지역에서의 터치가 19.7회 평균. 우도기가 또 평균 19회이기 때문에 나름 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울버햄튼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을 때 그때 당시에 로얄이 페드로 포로를 대신해서 라이트백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특히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편해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지역에서 공을 받는 거는 7.6회밖에 되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이걸 평균적으로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게 센터백으로도 많이 뛰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우도기가 여하튼 이 4경기를 못 뛰는 상황 가운데 어떤 레프트백이 뛰었냐라고 했을 때 데이비스가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그리고 로얄이 이제 울버햄튼전에서, 그리고 에버튼전에서도 이제 로얄이 뛰었었고, 그리고 울버햄튼전, 또 다른 울버햄튼전에서는 또 데이비스가 홈에서 뛰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도기가 이제 없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비스 그리고 로얄을 계속적으로 썼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아스날을 상대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영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키 반더벤을 차라리 바깥쪽으로 두고 라두 드라구신을 넣어서 센터백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에 센터백으로 드라구신을 뛰게 한다, 그리고 로메로를 파트너로 두게 한다고 하면은 이 반더벤이 일단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센터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속도도 굉장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가는 어떤 능력도 좋단 말이죠. 특히 이 경기 중에 그 가끔씩 그 반더벤이 보여주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어떤 수비를 뚫고 지나가는 이 돌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김민재가 빙의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 미키 반더벤 선수가 측면에서 뛰는 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봤을 때 트랜스퍼 마크트에서는 이미 이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뛴 기록이 있다는 거죠. 빠른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 능력이 아예 안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뛰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번 경기에 이제 히샬리송이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도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탑에 서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적당한 어떤 미드필더진이 보강되기 전까지 윙어로 뛰는 게 토트넘에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진짜 왼쪽 윙으로 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반더벤 선수와 함께 왼쪽에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꽤 재미있는 생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전에 데이비스 혹은 에메르송을 출전시키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수비를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이 토트넘의 왼쪽을 이 아스날의 오른쪽 공격진이 집요하게 아마 괴롭히려고 할 텐데, 뭐 웨데가르드라던가 벤 화이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카 같은 선수들이 여기로 몰려와가지고 사실상 토트넘의 이 왼쪽을 부단하게 괴롭힐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센터백 2명을 두는 어떤 선택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심지어 중원에 뭐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이 나서도 이번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왼쪽 조합에 손흥민 그리고 이제 반더벤의 조합을 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합을 토트넘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는 하지만 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어떤 파격적인 선택을 안 하는 감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엄청 안전하게 풀백은 풀백이 뛰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감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더벤의 풀백 이 가능성은 한번 이번 이참에 한번 실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풀백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데이비스, 로얄 그리고 이제 반더벤 이 세 선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풀백으로 뛰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순위는 일단 반더벤, 2순위는 데이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